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라임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주제는요, 내일 수학 시험이라면 이라는 주제입니다. 자,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내일 수학 시험이에요. 그런데 하루 전날에 수학 공부를 제대로 효율적으로 못했기 때문에 수학 시험을 못 보거나 아니면 심지어 다른 과목들 시험도 못 보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자, 우리 라임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내일 수학 시험인데 공부가 왠지 막 불안하고 안 돼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막 불안해가지고 수학 문제 막 뒤적이다가 어떻게 공부해 어떡하지 막 이것저것 건드려 보다가 막상 수학 시험도 못 봤던 기억이 누구에게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때요? 본인은 혹시 그런 기억이 있나요? 네. 가슴 아픈 걸 물어봤다. 아니요 라고 대답했어도 괜찮았는데 저도 그런 적 많습니다. 그 당시는 이론이 확립된 게 아니다 보니까. 자, 이제 하나씩 따져볼게요. 그 전날에 꼭 해야 할 것들을 따져보겠습니다. 첫째는 공식 복습을 하면서 내가 혹시 빼먹은 공식이 없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헷갈리는 공식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복호로 외우라고 부탁을 해요. 복호 동순이라는 표현 알죠? 네네. 네. 앞이 플러스인데 뒤는 마이너스. 아니면 앞이 마이너스 때 뒤는 플러스. 아니면 앞이 플러스면 뒤도 플러스, 앞이 마이너스면 뒤도 마이너스. 이렇게 오히려 외워야 안 헷갈립니다. 차라리. 아니면 두 개가 헷갈리는 공식들이 있을 때는 차라리 공식 하나만 줄창 외우고 이 나머지 공식은 어쩌다가 한 번씩 보는 10대 1 비율이라고 제가 맨날 주장하는데 그 정도 비율로 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입니다. 헷갈리는 두 공식을 따로 5대 5로 외우면은 공부한 거에 비해서 효율성이 완전히 꽝이 돼요. 절대로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공식 두 개가 헷갈린다. 특히 부호가 헷갈린다. 이러면 무조건 복호로 외우시고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10대 1 비율로 헷갈리는 것 중에서 무조건 하나를 주로 외우고 나머지 거는 어쩌다가 체크만 하는 정도로 10대 1 비율로 외우셔야 합니다. 그 전날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참 공식 복습할 때도 마찬가지, 나머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잘 헷갈리는 공식들은 꼭 별표를 해놓으시고요. 별표한 것들만 반복해서 보게. 특히 시험 당일날에 반복해서 볼 수 있도록 공식에다 체크해 놓는 거를 잊지 마세요. 보통 시험 기간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공식이 뭐 최대 40개다. 아니면 어쩔 때는 뭐 10개다. 이럴 수 있는데 헷갈리는 공식들을 체크해 놓고요. 그 공식들은 뭐 예를 들어 3개다 혹은 10개다 이러면 이것만 반복해서 그 다음날 볼 수 있는 준비를 꼭 해 놓으셔야 돼요. 별표를 해 놓거나 따로 메모장에다 작성해 놓는 것도 좋은 버릇입니다. 네, 그 다음에 당연히 몰랐던 문제 체크해 놓은 게 있으면 복습해야 돼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동안 했던 것들 중에서 어려운 어떤 것들은 반드시 별표를 해놓고 복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일 시험일 때는 우선은 공식, 그 다음에 몰랐던 문제, 별표해놨던 문제를 복습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애매모호하게 어느 정도 공식도 되고 몰랐던 문제도 알았을 때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방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막 이것저것 다 망쳐요. 자, 이럴 때는 뭘 해야 되느냐면요, 모르는 문제를 빨리 찾아야 돼요. 어디서? 문제집에서. 근데 이미 평소 때는 제가 유형을 갖다 강조하기 시작했는데 유형 문제를 웬만큼 복습한 상태에서는 모르는 문제를 갖다 찾으려면 제일 뒤에 있는 소위 뭐 B 플러스 단계, 스텝 3 아니면 C 단계 아니면 뭐 블랙라벨, 뭐 일품 수학 이렇게 어려운 문제집들이 있어요. 어려운 문제집들을 갖다가 문제랑 해설이랑 빨리 확인하세요. 이때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어느 정도 약간 어려운 것들은 별표도 해놓고 복습할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아예 엄청 어렵다 그럼 빨리 포기해야 돼요. 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갖다 한 번씩 보는 거는 좋은 버릇이에요. 근데 이때는 풀려는 마음으로 보면 안 돼요.
확인한다라는 마음으로 보고요. 이 정도면 내일 시험 때 이거 기억나서 풀 수 있겠다 싶은 게 있으면 그거는 별표해놓고 복습하고요. 이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외워서라도 풀 수 있으면 풀 텐데 외워서 풀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다. 이런 문제를 많잖아요. 그죠? 네. 무슨 얘기야 이거? 너무 어려워서 하나도 모르겠어. 이런 건 어떻게 해요? 엄청 빠르게 포기해야 됩니다. 이거 하면서 빠르게 포기하지 않고 끙끙대면요, 그 다음날 시험 완전 망쳐요. 절대로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생각해보니까 쉬운 문제였네? 이런 문제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는 연결되어 있다. 잊지 마세요. 그 다음 막상 풀 때 계산 실수를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공식도 외우는 건 쉬운데 막상 적용해서 풀려고 그러면 이거 헷갈리는데 이럴 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계산 문제들은 간혹가다 그 부분만 풀어보면 돼요. 그 부분만. 비율이 10대 1 넘지 않도록. 그러니까 눈으로 쭉 확인하다가 이거는 손으로 한번 풀어봐야 되겠다 싶은 게 있으면 10% 이내에서 잠깐씩 그 부분만 풀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상징적인 의미죠. 반드시 10분의 1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근해 공식에서 뭐 푸는데 2a분의 마이너스 b, 이거 이 공식 적용하는 게 뭐더라? 이거 막상 문제 풀 때 자신 없는데, 그럼 이 공식을 이용해서 숫자를 실제로 넣어가지고 2 곱하기 2분의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한번 풀어보는 거 어쩌다 한번 해보시면 돼요. 자, 표시 약속. 지금 별표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표시는 못하는 별표가 있습니다. 되게 중요해요. 모르거나 어렵거나 복습할 필요가 있는 거는 별표하세요. 저는 최대 5개까지 하라고 주장합니다. 별표 진짜 중요해요. 시험 전날엔 특히 별표가 나를 구원합니다. 그래서 별표 개수 많은 것부터 계속 복습하면서 자신 있어지면 별표의 개수를 줄이세요. 그리고 이거는 무슨 표시냐면 풀었다라는 표시입니다. 풀었다. 한 번 풀었다. 2번 풀었다. 뭐 3번 풀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머리 나쁜 저 같은 경우에는 최대 몇십 번도 체크합니다. 보통 5개 체크하고요. 칸 띄고 5개 체크해야 됩니다. 이게 그 숫자 세기 어려운 사람들은 이렇게 표시해도 좋습니다. 이것도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괄호가 싫으면 이 표시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몇 번 복습을 했는가 이걸 갖다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다음 시험 때 준비하죠. 내가 이번에 15번을 복습을 갖다가 한 문제가 10문제가 있었는데 시험 점수가 80점이 나왔다. 근데 다음 목표가 90점이다. 그러면 어려운 문제를 15번 갖고는 안 되는구나. 실제로 내가 문제를 풀어봤더니 15번이나 풀었던 문제도 기억이 안 나거나 응용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어. 그러면 목표를 20번으로 올려야죠. 네. 근데 그러려면 비교의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비교의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몇 번을 갖다 풀었는지를 갖다가 표시를 갖다 하는 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복습하는 횟수를 반드시 표시하셔야 합니다. 제 모란모란 공부법의 가장 큰 특징을 누군가 물어보면 저는 뭐라고 대답하느냐면요. 어려운 문제를 저는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기억나세요? 우리 라임님? 어려운 문제 어떻게 표현하면 10번 이상 풀어야 될 문제 혹은 사람에 따라서 나는 머리 나쁘니까 20번 이상 풀어야 될 문제 혹은 저는 100번 푼 문제도 많았거든요. 100번 이상 풀어야 될 문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라는 게 뭐냐면요. 많은 복습을 필요로 하는 문제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한 번만 해도 되고 머리가 나쁜 사람은 100번을 복습해야 되고 또 기초가 튼튼한 사람은 3번만 풀면 되고 기초가 없는 사람은 50번을 풀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문제의 난이도를 몇 번 풀어야 될까라고 표현하는 게 이 모란모란 공부법, 이 공부법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선생님이 야 너 이거 어려운 문제니까 너 풀지 마 이게 아니라 너 이거 어려운 문제니까 너 네 수준에 최소 10번은 풀어야 되겠다 라고 말하는 게 모란모란 공부법이에요. 어때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자, 왼손 쓰면서 읽기, 왼손잡이는 반대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표시 설명 안 했다. 이 표시는요, 이제는 이 문제 더 이상 풀지 마. 이번 시험까지는 충분히 써먹을 만해.
라고 할 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대괄호일걸요? 그죠? 대괄호. 네. 보통 괄호나 이런 것들은 횟수를 갖다 표현하고요. 대괄호는 최소 이번 시험까지는 더 이상 볼 필요 없다. 뭐 그 다음번에 또 그 다음 시험에도 이런 식으로 이것도 여러 개 표시될 수 있죠. 기간이 지나가면. 자, 그다음 왼손 쓰면서 읽기, 왼손잡이는 반대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수학 문제는 일반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수학은 특히나 눈으로만 보면 너무 느낌이 없어요. 그죠? 그런 경험 있죠. 당장 시험에서 막 어려웠던 문제를 눈으로 막 복습하고 있는데 이거 느낌이 너무 없어. 이거 외우지는지 안 외우지는지 느낌도 없고 막 이상해. 이럴 때는요. 그 오른손잡이는 왼손으로 그 부분을 갖다 이렇게 짚어가면서 하면 좋습니다. 반대로 왼손잡이는 오른손을 갖다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잘 쓰지 않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면서 복습을 하면 꽤 효과적입니다. 일일이 다 써서 복습하기에는 시험 전날에는 솔직히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일일이 가르치면서 다섯 손가락을 쫙 펼치시고요. 가운데 중지나 혹은 검지라고 그러죠. 두 번째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면서 보면은 의외로 머릿속에 꽤 잘 들어갑니다. 이걸 요령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요. 암기 이해. 암기는 뭐예요? 잘 아는 걸 갖다 다시 한번 보면 암기가 됩니다. 이해는 뭐죠? 잘 모르는 걸 갖다가 보는 거는 이해입니다. 그래서 문제 중에 수학 문제 중에서 어려운 문제를 갖다 계속해서 내일 시험이라고 보다 보면 여러 번 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점점 암기로 변하죠. 그죠? 근데 너무 그 이해 새로운 걸 갖다가 막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머리도 아프고 내일 시험 때 지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은요 이해 쪽에 가까워요. 시험은요 무슨 얘기냐면 아는 문제도 시간에 쫓기거나 급하거나 당황하면 어떻게 돼요? 못 풀게 돼요 사람이. 그래서 시간에 쫓기고 당황하는 걸 갖다 감안한다면 시험은 이해 쪽을 더 많이 써요 머리를. 저는 두뇌가 암기 쪽 두뇌와 이해 쪽 두뇌로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좌뇌 우뇌하고도 관련돼 있다고 믿고 있고요. 제 이론이 얼마나 맞는지는 뭐 나중에 이 뇌과학 쪽 연구하는 분들이 밝혀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여튼 그러기 때문에 시험 전날에는 암기 쪽을 많이 써줘야 돼요. 왜? 그래야 내일 이해 쪽을 갖다 쓸 여지가 남잖아요. 그래서 시험 전날에는 잘 아는 내용을 복습하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시험 전날에 계속해서 모르고 어려운 것만 끊임없이 보려고 그러면 시험을 망칠 수도 있어요. 무슨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시험 전날에 모르는 걸 갖다 풀지 말라는 건 아닌데 저는 암기 이해를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90대 10 이 정도를 권장하고요. 너무 급하고 공부한 게 없으면 어쩔 수 없이 한다고 치더라도 60대 40 이상 벗어나지 않기를 권장합니다. 즉 어느 정도 자신 있고 헷갈리는 거를 갖다 60%를 보고 좀 많이 어려운 거는 40%를 보는 게 최대한 이 정도. 최대한. 근데 가능하면 이 이해 즉 어려운 문제를 갖다가 막 이해하려고 끙끙대는 이 퍼센트가 50%는 절대 넘지 않도록. 안 그러면 그 다음날 시험이 망쳐요. 저는요 사람이 하루에 이해할 수 있는 분량 혹은 1시간에 이해할 수 있는 분량 혹은 5분 내에 이해할 수 있는 분량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도가 맥시멈이. 그래서 그 전날에 너무 많이 써버리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틀 동안 쓸 수 있는 이해의 정도, 일주일 동안 쓸 수 있는 이해의 정도도 저는 사람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머리가 나쁜 사람일수록 굉장히 작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의 두뇌는 시험에 앞서서 너무 많이 쓰면 시험 볼 때 이해의 두뇌를 쓸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그 전날 게 다음 날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기와 이해는 웬만하면 60대 40을 최소로 최대 90에서 10 만약에 준비가 철저하다면 100% 암기만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러면 그날은 좀 갑갑할 수는 있는데 그 다음 날은 머리가 아주 잘 돌아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쉬운 얘기로 이런 거예요. 막 어떤 사람한테 10년 동안 똑같은 일만 시켰어.
그럼 그 사람 뭘 꿈꾸죠? 뭔가 새롭고 자유로운 세상을 꿈꿉니다. 시험이 그거예요. 그 전날에 막 계속 너무 자신 있는 걸 반복하다 보면 시험날 뭘 꿈꾸죠? 뭔가 새로운 걸 꿈꾸게 됩니다. 그런데 기초도 잘 돼 있어. 그럼 어때요? 원래 타고 태어난 머리보다 시험을 더 잘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균형, 원리가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균형을 갖다 꼭 신경을 갖다 쓰셔가지고 암기가 이해보다 많이 가도록 하는 걸 갖다가 마지막 요령, 중요한 요령이라고 생각해서 권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설명을 잘한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